님이시여 강을 건너지 마세요. 그러나 님은 기어이 강을 건너시는구려. 그러다 님이 물에 빠져 죽었으니 님은 도대체 어쩌려고 그랬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화계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각자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알아서 소개하라고 그러네. 아이고 나. 업된 예. 기분이 아니니까. 이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정훈입니다. 네, 오늘도 진행을 맡게 된 허효식입니다. 자, 오늘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앞서 읽었던 시는 고대 가요 중에 공무도 하가의 내용입니다. 원래 제목이기도 하죠. 맨 처음에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오체를 극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시는 것 때문에 어울리는 맥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두 분은 언론이나 대부분 인간극장에서 백발의 연인에 나오신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이었나 그게? 아마 거의 짤방이나 뭐 동영상 같은 걸로 많이 보게 돼서 아 저런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드디어 영화로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전에 인간극장에서 방영됐을 때 알고 있었나요 다들? 이거를 계속 본 건 아닌데 한번 TV에서 나온 거를 어쩌다 본 적은 있거든. 그때 뭐 흥미롭게 본 적은 있어. 미리 일단 얘기를 하자면은 KBS 쪽에서도 다시 재방송을 결정했다고. 제목 인간극장을 흥행으로 이제 지휘성이 되게 있으니까. 몰이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시간은 모르겠는데 이제 밤 12시 지나서 아니면은 점심에 다른 걸로 그냥 재방 같은 거 틀 때 그때 같이 내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굉장히 프리퀄이지 프리퀄. 프리퀄처럼 반지의 제왕 나온 다음에 이제 호빗 나오듯이. 스타워즈도 완전히 그냥 반대처럼 해서 나왔잖아. 4, 5, 6편 나왔다가 1, 2, 3편 나오고. 인간극장일 때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영화로 나온 다음에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좋게 보는 시선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극장에서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이렇게 끝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느냐라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새로운 실험적인 느낌이다 그런 식으로 도전적인 그 방향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봤는지 부정적으로 봤는지 궁금하네 다들. 진행자 말에 대해서 좀 댓글 거고 싶다면은 실험적인 건 아니었고 일단은 그냥 그대로 내보낸 사실을 갖고 기반을 했기 때문에 맞아. 이건- 인간극장하고 겹치는 것도 많잖아. 맞아. 겹치는 게 많으니까 그냥 내보냈다는 거랑 편집의 힘? 난 그렇게 이제 봤긴 했는데 나는 긍정적으로 봤어. 왜냐하면은 일단은 전전편이었던 보이우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어서 내가 지루해서 죽을 뻔했다고 그랬잖아. 일단은 딱 90분 아주 적당해. 끝까지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도 딱 90분으로 맞춰졌단 말이야. 네. 그리고 지극히 일상적인 평범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뭔지 모를 몰입력? 모르겠어. 오묘하게 끌려가는 그런 게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 재밌어요. 아니, 뭐 나는 이런 걸 영화나 다큐로 만들 수는 있는 거라 생각해. 남의 인생이라서 안 와닿을 수 있고 이런 거긴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의 인생을 이렇게 다큐로 만든다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물론 이거를 안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이해는 하고 나도 어느 정도 그런 입장을 공유한다면 공유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뭐 냉정하게만 영화나 다큐를 이렇게 바라볼 건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자 일단 이 영화는 지난 9월 제6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먼저 공개가 됐었습니다. DMZ 다큐멘터리 그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1회서부터 정말 관심이 없었어.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조금씩 차츰 발전을 나가갖고 그렇구나. 그렇게 딱 됐는데 대외적으로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나 나도 솔직히 기억나는 거는 아직은 잘은 없어. 대표적이라거나 그런 게 별로 없었다가 다음에 이제 또 7회를 열겠지. 이게 나왔으니까 관객상도 받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면서 이렇게 되면 영화제가 커지는 거지. 커진다기보다도 거의 그러니까 소규모거든. 위상이 올라가는 거지. EBS에서 뭐 독립영화제 같은 거 한다거나 다큐를 갖다가 이제 뭐 인터넷이나 TV로 틀어주는 거랑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어. 그 다음에 이제 곧 개막하는 2015년 1월 27일 산타바바라 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 부분에도 이 작품이 초청이 되어 있습니다. 산타바바라 국제영화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에서는 마더 그리고 감시자들 같은 작품이 출품됐었고 해외에서는 킹스 스피치, 비포 미드나잇, 인셉션 같은 작품 등이 출품이 됐었던 영화제입니다. 근데 물론 산타바바라 나간 게 주요한 거지만 이제 일단은 물꼬를 갖다가 그 베니스, 베를린, 칸 국제영화제 3대 영화제에서 이제 유수의 우리나라 영화가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영화들이 이제 다 올라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고 원래는 한정돼 있었어. 프랑스, 독일 뭐 그런 쪽만 그냥 예술 영화 그쪽으로만 가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도 이제 로카르노도 하고 뭐 산타바바라도 가고 뭐 썬댄스는 특히나 우리나라 거 내 기억으로는 거의 안 간 것 같았었는데 몇 개씩 이제 가기 시작을 하고 근데 그거는 하나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 어떠냐? 외국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과연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아, 공감을 동양 할까? 그렇지 동양 문화랑 서양 문화랑 그게 좀 틀리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느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했지. 다큐멘터리긴 하지만 액트 오브 킬링 느끼는 것처럼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 오히려 생소해서 걔네들이 판타지 가지고 볼 수도 있어. 뭐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잖아 흔히. 서양이 동양에 대해서 가지는 편견이라든가 선입관 이런 거에 의해서 동양에 있는 콘텐츠를 미화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격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 뭐 그런 관점에서 재밌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그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빈민가에서 이제 성공을 하려는 아니면은 이제 작고 순수한 이미지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들이 또 보는 이미지가 또 틀릴 것 같아서 아마도 인류의 공통적인 문제인 죽음과 사랑 그리고 가족 이 세 가지는 빼놓을 수 없는 건데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 그리고 이 영화가 어느 정도 이슈가 된 다음부터 지금은 뭐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내가 영화를 예매하려고 봤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수유역에 메가박스가 있는데 이 세 개밖에 지금 예매를 안 받더라고. 호빗이랑 국제시장이랑 지금 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이 세 개. 그리고 또 미아 삼거리에도 CGV가 있어요. 그래서 미아 삼거리 한번 봐봤더니 미아 삼거리에도 대놓고 이 세 개밖에 없어. 그냥 완전 심야 때나 조조 때는 다른 작품들을 몇 개 틀어주는데 그냥 이 세 개가 점령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독립 영화가 블록버스터라고 볼 수 있는 호빗 국제시장. 엑소더스라든가 뭐 다 제끼고 지금 이 세 개만 내걸 정도로 영화 배급사가 돈을 벌기 위해 주목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 주목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설명을 하자면은 배급사 자체가 틀려. 니네 둘이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기사라든가 자료 같은 걸 보니까 CJ가 배급을 했는데 CGV 아트하우스 쪽 배급사가 따로 있고 CJ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ENM이라고 해서 그게 배급사가 따로 있어. 근데 이번에 이제 정훈이는 못 봤겠지만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 CJ가 이제 배급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아트하우스 쪽이 아니라 ENM 쪽으로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ENM 쪽에서 이제 되게 개봉 시기를 갖다가 되게 고민 빠지게 한 사건이 이거지. 아트하우스 쪽에서 이걸 갖다가 미뤄줬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지. 그렇지. 그 예매율이 거의 다른 작품에 비해서 7-80%로 거의 매진 사례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주셔야 될 게 관객을 물론 많이 모으는 작품이 엄청난 흥행 작품이긴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대단한 거라는 거는 좌석 점유율을 얘기하고 싶은 게 좌석 점유율이 많으면은 많을수록 그게 작품이 작품성이 있어서 또 많이 앉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그게 바로 이 작품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아트하우스 쪽에서 한 1억 얼마인가 이제 제작비 같은 거라든가 후원을 해줬다고 그러네. 영화제 측에서도 후원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지금 기준으로는 틀릴 수도 있는데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벌지 않았나. 부가가치 창출한 것만 해도 그 정도가 되고 진짜 완전히 지금 신나라 하고 있지. 그쪽 아트하우스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ENM 쪽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그랬긴 했는데 국제시장도 지금 잘 되고 있어. 첫날 스코어를 갖다가 그렇게 잘 잡아가지고 근데 니마가 얼마까지 버텨주느냐에 또 국제시장의 의면도 지금 달려있다고 봐야지. 나는 이거 수요일 조조로 보러 갔거든. 그때 마침 시간이 비어서. 근데 그때 가봤는데 그 전날 예매했을 때는 내가 2열을 예매했는데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2열 딱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편하게 봐야지 이 생각하고 갔거든. 근데 말이 전날이지 12시간 전에 예매했는데 가보니까 여기 양 사이드에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앉아 계시는 거야. 나 혼자만 이제 젊은 애고. 아 이게 열기가 확실히 폭발적이긴 하구나. 평일에 조조인데 벌써 절반 가까이가 찼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나도 이 영화를 수요일날 여자친구랑 500일이라서 그때 기념으로 이걸 보자 그래서 벌써 봤는데 500일이야? 은근슬쩍 라디오에서 얘기하고 있어 지금. 아유. 세월 빠르다 야. 빠르네. 그래서 보는데 그냥 다 꽉 차 있더라고. 심지어 앞자리에는 잘 안 앉잖아. 근데 맨 앞자리에도 완전 꽉 차 있더라고.
그래서 이 영화 장난 아니네.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그때 보고 깜짝 놀랐지. 지금서부터 내가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전에 배급에 대한 얘기였고 홍보를 음. 아주 정말 적절하게 잘한 거는 시사회를 일단 많이는 했어. 딱 봤는데 나는 솔직히 신청은 하진 않았어. 다른 게 이제 유수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사회를 하면서 토크도 하고 이제 뭘 하면서 이제 입소문을 타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시사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웃는 거를 내가 본 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진짜? 다 나오면서 다 울어 그냥. 울면서 이제 완전히 울보 마케팅이 돼버린 거지. 거기에다가 이제 활용정정으로 찍은 거는 할머니를 모셔왔지. 진짜 시사회 때? 할머니를 모셔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아, 이건 했어. 대박이다. 근데 할머니 안 귀찮으셨으려나? 이거? 그러니까 사전에 다 합의를 받겠지. 딱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막 오열에 차가지고 막 할머니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귀담아듣고 그리고 감독이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게 좀 남아 있었고 할머니가 그 하트 표시 이렇게 하는 이제 장면이 있는데 그 다 같이 이제 관객이랑 하는 걸로 갖다 인증샷 딱 박아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제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초반에는 조금씩 보다가 입소문을 확확 타기 시작한 거야. SNS라든가. 그리고 주요하게 봐야 할 점은 20대 여성이 되게 많이 봤다는 점이야. 아까 전에 이제 두 명이 얘기했던 것처럼 노년층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보셨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20대 여성들이 보고 부모님한테 또 예매를 해드린 거지. 같이 가든가. 그렇게 예매를 해드려서 그런 게 또 많아졌고 나 같은 경우는 서울극장 가서 봤어. 서울극장은 워낙에 이제 탁공공원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쪽에 노인분들 많으신데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방학 맞이했으니까 대학생 애들이라든가 그런 애들이 많이 오긴 오더라고. 하긴 근데 젊은 남성층보단 젊은 여성층에게 먹힐 영화긴 하지. 젊은 남성층들이 말만 이만기지 사실 조상님들 별로 안 모셔. 되게 냉정해. 그치. 그리고 나도 보고 나서 나도 눈시울이 붉어지긴 했는데 나온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눈이 다 뻘겋더라고 사람들이. 팅팅 그래? 부어서 다 아니, 나는 근데 조조 가서 그런지 다들 나 말고도 그냥 주변에 어르신들도 그냥 재밌게 보고 이런 분위기던데. 같이 늙어간다는 그 뭐 그런 거? 그런 게 좀 동감이 많이 되나 봐. 막 울음바다 이런 얘기 나와서 나는 막 주변 분위기에 막 쓸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되게 생각보다 침착하더라고. 나는. 내 주변에 그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다 얼굴 눈이 뻘겋더라고. 지금 이 영화가 독립영화사상 최단 기간 10만 명, 그 다음에 12월 16일 때 조사를 했을 때 100만 명을 봤었는데 19일인 오늘 다시 보니까 160만 명, 3일 만에 60만 명이 늘었어. 170만 명이 찍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그치. 얘기하는 그치, 동안에도 오늘 집계는 오늘 아침 이전에 나온 걸 거 아니야. 12화로도 볼 거야 사람들이. 굉장한 것 같은데 3일 동안 평일인데 60만 명이 봤다는 건. 일단 정말 딱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런닝타임도 적고 저번에 블루 제스민 이야기 했었지만 한 개관에서 1500 몇 개관으로 늘어난 거 역주행했던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역주행이 유행인가 봐. 12월에 딴 날 하자면 EXID라고 걸그룹도 그 총 한 번 직캠 딱 찍히자마자 역주행으로 그냥 맞아. 쭉 가는 그런 현상. 아 그게 그거구나. 난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하길래 쟤네가 뭐라고 그런 생각했었지. 야 혼나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 야 우리 400만한테 싸대기만 돌려다가 잘못하다가 EXID? 어. EXID 짱? 아니, 난 잘 몰라. 뭐야. 난 잘 몰라. 그래? 아유. 어쨌든 간에 유튜브에 잘 돼가지고 이제 역주행을 했단 말이야. 이것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봐. 그렇게 사람들이 적게 보다가 몇 개가 안 됐었거든. 그냥 SNS에서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사진 한 장에 정리가 다 됐거든. 근데 지금은 몇백 간으로 늘어났어. 이게 원앙소리 이후에 5년 만에 처음이거든 이게. 2009년도였으니까 원앙소리가. 그러니까 역주행하는 거 보니까 엄마는 흐뭇하대. 엄마는 월요일 날 본다고 얘기를 하지만 엄마도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관객들 입장에서도 뭔지 모를 흐뭇함? 그냥 내가 봐도 그냥 독립영화가 한번 포텐 터질 때가 됐는데 이제 5년 만에 드디어 한번 터지는구나 그렇게 느꼈지. 이게 지금 많이 흥행하면서 이렇게 흐뭇한 점도 있기는 한데 잘 우려되는 점도 좀 있어. 그 원앙소리 때도 원앙소리가 맞아. 너무 흥행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는 쪽 가가지고 엄청 좀 일이 있었다고. 찾아가고 막 그래서 도망가셨다며. 그래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다가 이 니마 그 기사를 봤는데 그 감독분이 혹시 자칫해서 잘못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할머니가 지금 사시는 데 말고 다른 데 이사해서 살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 혹시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감독도 기쁘게는 생각하지만 혹시나 할머니가 남은 생이 불행하실까봐 엄청 조마조마하면서 지금 걱정된다 그러더라고 사실. 당연하지. 자 그러면은 영화의 개괄적인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맨 처음 첫 시작이 무덤가에서 서럽게 우시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 어땠나요? 그래도 좀 나름 긴 장면으로 찍었었는데. 사람들이 어차피 이 영화를 보러 왔었을 때 다 알 거야. 알고 정말 간 알지. 거기 때문에 지금 심지어는 이걸 듣고 있는 사람도 다 알 거야. 그치. 나를 찾아줘 얘기해줬을 때 정훈이가 얘기하지 않았나? 복선 같은 거 얘기하지 않았나? 그 처음 장면 이제 그 얘기 했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 나중에 후에. 수미상관을 꾀하는 뭐 이런 건데 사실 근데 첫 장면 보고서는 별 인상 안 들긴 했어요. 나도 약간 좀 임팩트가 약한 장면이지 사실은. 나도 사실 맨 처음 장면 보면서 이 장면이 나중에 쓰이긴 하겠구나. 근데 나는 약간 나한테 테스트를 했지. 지금 첫 장면 전혀 임팩트 없고 그냥 돌아가셔서 우시는구나. 근데 내용을 난 잘 모르니까 안 그치. 슬프잖아. 근데 이거는 진짜 백미여야 되는 게 마지막에 이 장면을 보여줬을 때 나도 막 눈시울이 붉어지고 막 슬플 만한 사연이 다시 돼야 된다 이 장면은. 그래서 이 영화가 얼마나 슬프게 나한테 다가올까 그걸 한번 실험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했어. 그래서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맨 처음에 나오죠. 맨 처음에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낙엽 쓰는 거. 네, 낙엽을 쓰시다가 이제 장난치시고 할머니가 이제 삐지실만 할 쯤에 또 꼭도 꺾어가지고 주시고. 그게 이제 TV랑 조금 혼합해서 보자면은 TV에서도 그게 나오거든. TV에서는 싸우고 삐지셔. 확 토라져. 막 우시는 장면도 있어. 맞아. 확 토라져 그냥. 그러고서 왜 그러냐고 막 괴롭히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장면 떠오르면서 얘기해도 흐뭇하게 웃고 있잖아 지금.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나이 때에 그렇게 순수한 그런 모습을 가지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은 들지 확실히. 그리고서는 왜 저렇게 또 싸우셔 좀 그만 싸우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봤어 나. 남자들은 애정 표현을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 거 같아. 괜히 막 초등학생 초딩 때 초딩 수준. 근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나오지만 결혼을 일찍 하셨고 그 감성이 계속 이제 노인이 돼서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해가 가지. 원래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 노인이 되면 거꾸로 애가 된다 그러잖아. 얘로부터. 좀 그런 것도 좀 있었어. 나이를 먹으시면서 동심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느낌이 고스란히 보여지지. 좀 있으면 100살인 사람들이 아니 나 얘 이거 얘기하면서 얘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봤어. 영화 이거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또 첫눈을 먹으면 눈이랑 귀가 밝아진다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눈을 드시는 장면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모습을 따서 눈사람을 만들어주는 장면도 있었었고. 이게 이제 촬영을 1년 3개월 정도 했다고 그래. 1년 3개월이나. 1년 3개월 정도 했다고 그러고 그걸 갖다가 이제 편집해서 보여준 게 지금 이 영화로 나온 건데 계절상으로 다 나오잖아. 결국에는 딱 보면.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봄 되고 여름 되고 가을 되고 다시 겨울 되고 봄 될 때쯤에 이제 끝나는 거지. 그 낙엽 쓰는 게 이제 겨울 다가오고 초겨울 정도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 장면은 어땠는지 막 드시고 서로 얼굴 만들어 드리고 막 그런 거 눈사람. 어떤 사람은 리뷰 달았는데 큰자 가서 봤나 봐. 노인분들도 나한테 염장을 지른다. 그렇게 하고 아기자기하는 게 나 못했어 물론. 그러면서 본 사람도 있대. 정말. 그건 좀 막장 아니야? 아 무슨 막장이냐 그게. 아니 그거에도 질투가 난단 말이야? 너무한 건데 그건 좀 그러니까 아니 난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걸로 봤어 그냥. 너무 강박적인데. 근데 이게 그럼 1년이 넘게 촬영하는 동안에 영화를 보면은 옷을 되게 곱게 입으시잖아. 알록달록한 한복에다가 아무리 봐도 너무 이쁜 한복이잖아. 그럼 촬영 날에만 그렇게 입으신 건가? 평소에도 그렇게 입으셨대. 아 그래? 그러니까 이거 찍으신 분이 진모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이분이 감독이라는 표현보다도 프로듀서가 더 어울려. 총괄적으로 그냥 이제 지켜보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이제 쭉 지켜보셨는데 인간극장도 보고 그 사진 한 장의 영감에 이제 깊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서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된 건데 TV에서는 이제 막 소풍 가면서도 옆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저 노부부는 정말 금술이 좋다 막 그러면서 이제 질투가 날 정도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커플룩으로 다니시잖아 다. 근데 한복을 갖다. 하기는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뭐 돌아가셨지만 95세시니까 대충 3.1운동 이런 거 하실 때 태어나신 거 아니야. 그 세대면은 사실 뭐 한복 입고 좀 전통적인 생활 양식 고수하고 이런 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긴 해. 나 옷이 너무 이뻐가지고 맞아.
촬영 때문에 입으신 건가 아니면 평소에도 저렇게 이쁘게 뭐, 입으시는 건가? 궁금해서. 자식들이 겸사겸사 마련해 줄 수도 있지 뭐. 그리고 할머니 행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잘 챙겨드리고 그런 거 보면은 이쁜 걸로 맞아. 그 옷도 막 겨울 옷인지 봄 옷인지 잘 구분 못 그런 하신다 그러셨잖아. 할머니 없으면은 옷은 맞아. 거의 못 입는다고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럴만하겠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명절이 돼서 가족들이 찾아오죠. 인사도 하고 막 할머니한테 하트하고 그때 막 맛있는 것도 설날 먹고. 시즌쯤이었던 것 같아 그냥. 아 그때가 시기상으로. 설날인가 그러면은? 아. 뭐 설명은 없는데 대충 그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왔겠지. 너네도 명절날에 요즘에는 가냐? 친척들 만나보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집이 큰 집이거든. 그리고 어차피 다 가까이 살아. 그래서 명절에만 거창하게 만난다는 이런 개념이 좀 약해. 고향 쪽에 사는 친척들하고는 이제 그때나 좀 만나는 거고. 명절의 의미가 좀 퇴색한 감이 있지. 우리 집은 이제 일단 외가댁이 다 제주도에 사셔가지고 외가댁이랑 많이 친한데 외가를 잘 못 가는 게 좀 아쉽지. 우리 집도 큰 집이긴 한데 사이가 조금 그래서 성묘만 가지. 성묘는 추석하고 설날에 항상 빠지지 않고 가. 그리고 또 이제 누님이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누님이랑 와서 이제 윷놀이 돈 내기 하면서 그건 좀 이렇게 야, 하지. 오손도손하네. 야, 어. 윷놀이 하는 집이 요즘 어딨어? 아 그래? 윷놀이는 우리 집 전통이야. 윷놀이 하면은 아주 그냥 진짜 재밌게. 윷놀이 하다가 엄청 승부욕이 강한 거야 우리 집이.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싸대기 때린 적도 있어. 내가 엄청 약 올렸거든. 이씨 약 올려? 그래서 딱 때리는 거야 내 싸대기를. 안 울었어 그때? 이게 뭐로 맞고 더 약 올리지.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옛날 같은 경우에는 파주 문산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니까 시골집에 내려가서 이제 아버지가 구남매시니까 다 만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도 아니고 큰 집이 창동이거든. 여기서 가깝긴 한데 그때는 이제 잠깐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 지금 다 얘기한 거 보면은 조금 멀리도 살고 모이기가 좀 힘들잖아. 맞아. 그리고 내가 이제 가서 본 그 서울극장 같은 경우에도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일종의 추억이라고 봐야 될까? 그냥 사람들이 모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보여준다는 거에 대해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그 영화상으로 봤을 때는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 그냥 가족이 나오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 도란도란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사랑 표시도 하고 뭐 일반적인 거긴 한데 공감이 많이 되는 거지. 저런 적도 좀 있었는데 그게 세태가 많이 바뀐 게 나 같은 경우는 증조 할머니까지 봤거든. 오 진짜?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살아 계셨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태가 바뀌는 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는 집안에 큰 어른이 돌아가시면 그런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다 쪼개지는 거지 다들. 맞아. 모일 계기가 없어지고. 나 같은 경우에도 그 증조 할머니가 그러니까 9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쯤까지만 해도 명절이 되게 전통적으로 나는 좀 즐겼거든. 막 연날리기 이런 것도 하고 나도 그런 윷놀이 것도 이런 많이 것도 했지. 하고 눈 오면은 뭐 눈싸움 이런 것도 하고 친척들끼리 그때까지. 그리고 시골도 왔어. 화성군인데 거기로 매번 내려갔지. 설날 추석 때마다. 그래서 명절에 뭐 민족 대이동 이런 거에 항상 실감하고 다녔는데 솔직히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실감할 일도 없잖아. 그런 거 없지.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게 아니고 90년대에 우리가 유년기를 보냈는데 그때가 그렇게 먼 시대가 아니잖아. 맞아. 이거 예전에 비해서 한국이 이미 중진국 이상으로 들어섰던 좀 발전되었던 시기고 근데 그때하고 지금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젊은 세대인데도 그런 거 생각하면은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괴리감은 엄청 크겠지. 노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 가끔 TV 보면은 부부 싸움 때문에 안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 맞아. 명절에 대해서 만약에 가서 설날이고 뭐하냐, 추석인데 이거. 그러니까 시댁에는 하루 있다가 가고 친정에는 이틀 있다가 가고 이런 날수 때문에 싸운다고 정말 1년에 한 번 가고 막 절대 안 간다고 싸우는 것 때문에 막. 내 생각에 딱 그런 것 같아. 요즘은 이제 집을 분가하면은 그 순간 가족이 아니라 친척이 되는 거야.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따로 살면은 부모도 친척인 거지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좀 지금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저런 모습 되게 옛날 텔레비에서 보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맞아. 되게 감회가 새롭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노인대학에서 관광버스 타고 이제 놀러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인터뷰식으로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사람이 꽃이랑 똑같다고. 꽃도 봄이 돼서 뭐 피고, 여름 돼서 이제 뭐 실현을 겪고, 가을 돼서 뭐 추위 느끼다가, 겨울 돼서 서리가 이제 가슴에 얹히면 이제 죽는 거라고. 사람도 똑같다고. 맞아. 그런 식의 얘기를 관광버스에서 막 이제 막 노시고 막 맛있는 거 드시고 하시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뭐 잠자리 같은 경우에 이제
누워서 얘기하잖아.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만지지 않으면은 잠이 안 온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할아버지 병세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도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솔직히 나는 거기에서 조금 뺐으면 하는 장면이 그 강간버스 씬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뺐으면 했지. 그게 버스에서 노는 거? 그거는 물론 즐거운 장면이긴 한데 그게 조금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좀 안 좋거든. 그게 그치. 걸리잖아 그거. 맞아. 그거 막 터뜨려 다 쳐놓고 그거 하면은 뭐 상관은 없는데 대놓고 보여준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차라리 TV에서는 유람선 같은 데에서 조금 노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솔직히 조금 좋은 장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활기찬 모습 좀 난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는 게 할머니가 할아버지 나 노래 좀 불러줘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잖아. 할아버지가 노래 좋아하시잖아.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 왜 하나도 안 불러주냐고 막 그렇게 이제 떼쓰시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아까 전에 느낌들하고 쭉 가는 것 같아. 그냥 공감하면서 젊은 세대들도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그러고서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되더라고. 나도 그때 소풍 마치고 나서 막 고기 같은 것도 좀 드시고 막 그러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엄청 기침하시면서 할머니 얼굴 어루만지시면서 안 그럼 잠을 못 잔다고 그럴 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두 분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몸이 쇠약해지고 죽음이 가까웠을 때는 저런 모습이 되어가는구나라는 느낌이 왔던 것 같아. 내 심적으로. 그러니까 뭐 중장년층이나 아니면 뭐 영화에 나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피덩이지만 그래도 그런 건 있지. 우리도 이제 성장은 끝난 시기 아니야. 그치. 신체적으로나 사실은 점점 죽어가기 시작한 나이지 우리는. 물론 지금이 정점이긴 하지만 몸살 부리면 안 되는 나이긴 한데 아무튼 맞아. 그런 점에서 남의 일은 아니지 사실은. 꼭 우리가 뭐 죽음에 가까워진다 이런 거보다도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 뭐 친지들 세대는 이제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는 세대가 맞으니까 실제로. 딱 봤을 때도 그러잖아. 76년간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반으로 나눠도 우리가 반을 못 채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 그런 거 보면서도 우리 셋의 나이를 더해야 좀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맞아. 그래야지 이제 좀 가까워지잖아. 그래서 사실 좀 상상이 안 되긴 해. 저 나이 때 막 10대, 20대 때 만나서 사랑 나누고 이런 생각이 좀 날까 싶기도 하고. 거기서 약간 궁금했던 게 촬영하는 거를 한 카메라로 안 한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 여러 컷으로 이렇게 모습이 다르게 잡히는데 그 촬영을 어떻게 한 걸까? 주무실 때 그냥 그렇게 가서 촬영을 한 건가? 그냥 인간극장 팀하고 좀 얘기를 해서 했었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촬영 감독 자체도 감독이 혼자서 다 한 거라서 편집은 물론 다른 분이 해주셨지만 인간극장 그 특유의 카메라 컷들 있잖아. 막 개인들 잘 잡아주고 PD 잡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수한 모습들 그러니까 유연스럽게 이제 넘어가는 협의해서 그렇게 잘 찍었던 것 같아. 근데 약간 의아했던 건 이제 새벽에 찍는 장면들 이런 거나 아니 뭐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때 뭐 대기하고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나도. 그리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막 투닥이는 뭐 이런 사랑 싸움 이런 장면들 되게 반복되잖아. 뭐 그런 거 정말 1%도 조작이 조금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 의도적인 편집은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지. 완전 레알은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의구심 정도인데 좀 궁금하긴 했어. 나도 그래서 이걸 완벽한 다큐로 보기에는 중간중간 세세하게 잡히는 게 좀 많기는 한데 그럼 1년 넘게 이분 옆에서 항상 대기하면서 살았던 건가? 이 PD분이 궁금하기도 했어 사실. 정말 연출이 없을까 생각을 좀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봄이 되어서 할머니가 개울가에서 이제 나무를 씻으시는데 이제 갑자기 뭔가 물이 팍 튀어가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위에서 막 돌 던지는 장난을 치고 있잖아. 이 장면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 봐가지고 막 그때 나중에 이제 평지 됐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강아지들 옆에서. 그러고 나서 막 이제 나물 이렇게 씻으시면서 나물이랑 반찬이랑 해 드시는데 그 나는 할머니가 해주는 반찬 이런 느낌이 확 나니까 왠지 나도 막 뭔가 그리운 맛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어머니의 된장국 그런 노래에서도 가사에서도 나온 거가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 자식들한테 그 명절에 왔다가 이제 갔을 때 무라든가 다 뽑아서 주잖아. 자기 딴에는 그냥 좀 못생긴 무 가져가고 자식들은 좀 크고 튼실한 거 가져가라고 하고 부모님의 마음 한마디로 표현하면 딱 그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이건 내가 좀 특이할 수 있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는 식단들이 계속 나오잖아. 음식들이나. 근데 난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영양적으로 너무 불균형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아 맞아 거야. 맞아. 아 나 그런 지적 좋아. 그런 지적 좋아. 아니 나는. 왜냐하면은 어. 아니, 물론 자연식이고 다 채식이고 좋은데 단백질 비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보니까. 맞아. 근데 단백질 비율 떨어지는 게 내가 왜 마음에 걸렸냐면은 노년이 될수록 단백질이 되게 중요해. 왜냐면 점점 세포가 줄어들고 몸이 퇴행하고 이런 거잖아. 그거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면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혈관 기능이라든가 소화기관 기능 이런 것도 유지되고. 근데 막 맨날 풀만 드시니까 밥만 어. 드시고 짠 반찬 이런 거 드시고 그런 거 보니까 아 저러면은 노년에 건강 챙기기가 힘드실 텐데 뭐 이런 좀 특이한 생각이긴 할 텐데 좀 그런 게 들긴 했어. 근데 그 저기 뭐냐 가마솥 앞에서 0mm 먹는 거는 내가 봤거든. 0mm를 먹는다고. 아, 무슨 이상한 우리가 무슨 음식 프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가 아니잖아 우리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드시는 거랑 뭐 할머니가 소화가 잘 안 돼서 뭐 물 말아 드신다거나 뭐 그런 거는 그래서 노인분들 보시면은 고기가 땡긴다고 이러시는 거 있잖아. 그게 괜히 땡기는 게 아니라 몸에서 필요로 하니까 땡기는 건데 너무 불균형한 식단을 드시는 게 아닐까 이런 나도 생각을 좀 했지. 잘은 모르겠는데 저번에 언제 결혼식장에 한번 간 적이 있어. 나 먹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 가서 내가 엄청 열심히 먹고 있었어. 근데 그때 뷔페가 아니라 그냥 설렁탕이랑 반찬을 계속 리필해주는 그런 데였어. 근데 옆에 할아버지가 앉으신 거야. 할아버지가 족발 같은 그런 막 보쌈 고기도 있고 갈비탕도 있고 막 갈비도 있고 그러는데 계속 회만 드시는 거야. 아 미안하다고 난 회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회를 다 드시니까 내가 계속 리필해서 계속 해다 드렸어. 그래서 나한테 젊은이 잘 먹는 게 보기 좋다고. 근데 지금 많이 먹으래 먹고 싶은 거. 나중 되면은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이빨도 잘 안 씹혀갖고 맞아. 고기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고. 자기 그래서 다 회만 먹는다고. 틀리끼시잖아 그래서. 그래갖고 약간 그게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 나물만 이제 소화가 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다르게 나물이 더 생각하면 소화가 안 될 텐데 사실. 그럼 그런지 모르겠다. 읍내 나가는 게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 시장 같은 데 섬유질은 또 소화하는데 오래 걸리잖아. 야 우리 음식 프로 아니라니까 왜 그래요. 아무튼 그냥 음식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시 진지한 얘기로 2부로 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